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소방시설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18번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그 소방시설관리업을 누구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 자, 그 사람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소방시설 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자, 누구에게 나와 있죠? 시도지사에게. 네,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할 때는 누구에게 한다? 네, 시도지사에게 한다.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업종별 기술 인력 등 관리업의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그리고 관리업의 등록 신청과 등록증, 등록 수첩의 발급, 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여기 나와 있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의 결격 사유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는 소방시설 관리사의 결격 사유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의 결격 사유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관리업의 등록 결격 사유인데, 자, 먼저 피성년 후견이 나왔죠? 공통된 부분이 많아요. 피성년 후견인. 자,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런 경우. 그 다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거의 유사하죠? 그죠?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근데 이게 하나가 추가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임원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임원입니다. 임원. 임원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그 법인도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자,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소방시설 관리업을 자, 등록을 한 후에 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신고를 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보세요. 소방시설 관리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자, 그러면 어떠한 사항들이 변경되었을 때 자, 변경 신고를 하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명칭,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그 다음 대표자, 그리고 기술 인력. 자,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변경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항만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할 때도 시도지사에게 해야 되고요.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변경 신고를 누구한테 한다? 똑같이 시도지사에게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지위 승계입니다. 자, 그 지위를 넘겨받는 거죠. 승계라고 하는 거는 넘겨받는 사항인데,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넘겨받는 거예요. 자, 어떠한 경우냐?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하는 거예요. 상속인.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뭐한 경우?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승계하는 거고요. 자, 법인인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바로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사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마지막 내용 보시면 종전의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누구에게 신고한다? 여기 나와 있네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그래서 지위 승계 신고 누구한테 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위 승계 신고 시도지사. 자, 그 다음
자, 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실게요. 자,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맞게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거나 자, 관리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 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벌금에 처하게 되겠죠. 벌금. 자, 그리고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방시설 등의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사항은 자, 관계인에게 자, 지체 없이 알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리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리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이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위를 승계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받은 경우, 그리고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등록의 취소와 영업 정지입니다. 이것은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 취소 사유와 그리고 영업 정지 사유에 대한 내용인데, 자, 시도지사는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사유 그리고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먼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경우 취소 사유 되겠죠. 부정, 거짓 전부 다 취소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거짓이나 부정 다 취소예요.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업의 결격 사유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다 취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방시설 관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사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다 전부 다 취소 사유 됐었죠. 자, 관리업도 똑같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등록 취소입니다. 그리고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을 빌려준 경우 대여해줘도 다 취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점검 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 점검을 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과징금 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자, 일단 자, 시도지사는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자,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서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뭐 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막는 겁니다. 왜 막는 거라고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영업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거라는 거죠. 그때 무엇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 나오죠.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네, 소방청장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형식 승인을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소방청장에게 받는 겁니다. 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형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 승인을 위한 시험 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형식 승인의 방법, 절차 등과 제품 검사의 구분, 방법, 순서,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부분 보면 자, 누구든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자, 어떤 내용이냐?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다음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그리고 제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이러한 것들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바로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따가 나올 거예요. 벌금 사항.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식 승인의 변경입니다. 자, 형식 승인을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형식 승인? 소방청장에게 받는다고 했죠? 자, 근데 형식 승인의 변경 승인도 누구한테 받는다? 네, 소방청장에게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형식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바로 소방청장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형식 승인도 소방청장, 변경 승인도 소방청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변경 승인의 대상, 구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한다? 그렇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형식 승인의 취소가 나왔습니다. 형식 승인의 취소. 자, 보세요. 자,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을 받았거나 제품 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 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취소하는 사유와 그리고 중지되는 사유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형식 승인의 취소 사유에는 자, 이런 거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전부 다 뭐라고요? 거짓, 부정, 전부 다 취소 사유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 승인을 받은 경우, 자, 또 똑같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검사를 받은 경우, 전부 다 취소입니다. 이런 경우. 그 다음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또 오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전부 다 뭐라고요? 취소 사유입니다. 자, 그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제품 검사의 중지 처분을 받는 경우는 시험시설의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시설의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그리고 제품 검사 시 기술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취소 사유와 중지 사유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수 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입니다. 자, 우수 품질 인증도 누가 하냐? 바로 소방청장이죠. 네, 소방청장. 자, 소방청장은 형식 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에서 자,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 그죠?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수 품질 인증 누가 한다고요? 소방청장이라고요. 자, 그때 우수 품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신청한다? 소방청장에게 신청을 한다라는 얘기죠.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 품질 인증 누가 한다고요? 소방청장이 한다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청문. 자,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뭘 한다? 청문을 한다. 자, 어떤 경우에 청문을 하냐? 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청문을 하려면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취소할 때, 그때 바로 청문을 실시합니다. 자, 보세요.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의 여기 있죠. 취소 및 정지.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이런 것들. 다음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취소 및 제품 검사의 중지. 성능 인증의 취소. 우수 품질 인증의 취소.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어때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취소하는 경우는 무조건 뭐 한다고요? 청문을 실시한다고요. 취소할 때. 이렇게 좀 연상하시면 편합니다. 암기가. 취소할 때 청문을 실시한다는 거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자, 소방청장은 다음의 업무를 누구에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일종의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자, 어떠한 사항을 위탁할 수가 있냐? 바로 방염 성능 검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이런 것들을 위탁할 수 있어요. 어디에? 기술원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거고요. 뭐 나머지 내용도 볼게요.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형식 승인의 변경 승인, 형식 승인의 취소, 성능 인증 및 성능 인증의 취소, 성능 인증의 변경 인증, 우수 품질 인증 및 그 취소. 자,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누가 관리했었죠? 전부 다 소방청장이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업무를 누구한테 위임한다고요? 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업무들이. 원래는 소방청장의 업무인데 그걸 이제 위탁한 겁니다. 외부 기관에. 자, 소방청장은 제품검사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예, 제품검사 업무는 어디 한다고요?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뭐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요 내용이 좀 중요하고요. 나머지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계법규에서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벌칙에 대한 내용이죠. 벌금 그리고 과태료. 이게 가장 암기하기 어렵고 그리고 시험에도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벌금과 과태료 좀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소방시설법에서는 가장 높은 벌금이 바로 5천만 원이네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 아래에 보시면 더 높은 게 있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제일 높겠네요. 자, 내용 보실게요. 자,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자, 1번, 여기 첫 번째 내용 있죠. 1번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는 이런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더 높겠죠. 사망했으니까. 그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건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게 내용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자주 출제가 되냐? 뭐 나머지 내용들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었던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 여기 있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소방시설 관리업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단골로 나와요. 단골. 예,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또는 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 승인을 받은 자. 이런 경우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제품 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이러한 경우도 전부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첫 번째 있죠.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않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그리고 동시에 2 이상 업체에 취업한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증이죠. 소방시설 관리사가 취소가 되면서 그리고 또 벌금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아시겠죠? 취소가 되면서 벌금까지 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이런 게. 그 다음 형식 승인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그 다음 우수품질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 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전부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암기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소방법규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와 있죠.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좀 볼까요? 자, 방염 성능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 표시를 하거나 합격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자, 이런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한 번씩 읽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과태료 보실까요? 과태료. 자,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죠. 300만 원 이하. 자,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 자체 점검을 한 경우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이런 경우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총 15가지가 있죠. 이것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 징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벌금과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벌칙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소방시설법에 대한 내용을 다 알아보았는데, 지금 이제 공부하신 그 강의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방관계법규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암기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는 내용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4과목, 필기 4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암기를 잘 하시는 분한테는 이제 유리한 과목이 되겠지만, 암기가 잘 안 되시는 분한테는 독이 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암기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소방시설법 시행령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